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박지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났나 싶더니 6.3 지방선거 10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로 여야 모두 정권 교체 이후 중간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는 셈인데요. 그 사이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심사 절차를 밟으며 입법의 분수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설 민심 속 통합 이슈의 무게를 짚어보고 법안의 실질적 내용과 남은 변수, 그리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은권입니다.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등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의 이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쪽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작용 다 한번 경험하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불출마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출마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나는 사심없이 가겠다. 설 연휴가 끝나고 지방선거는 이제 10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명절 전후 설 민심은 어땠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장님,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너무 높습니다. 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시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명절 전에 가면 시민들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일부러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뽑은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다만 지금 민생 법안들이 자꾸 지체되는 부분에 대한 네. 문제 제기는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은 해주시고, 두 번째로 민생의 온기가 골목 시장 언저리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구나. 이번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지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 하여간 민생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가 대전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한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거 하면 우리 아이들 일자리, 특히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일자리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연 5조 정도 예산이 오면 우리 지역에 수건 사업들이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생의 온기가 좀 더 지역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네, 여전히 네, 있었다 네.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은권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박정현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지향점도 틀려서 일반 그런지 주민들 아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네. 일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죠. 제가 드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뭐냐 뉴스도 안 본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 듣기도 싫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니들 똑바로 해라. 니들 똑같은 놈이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사실 시장에를 돌아다 보면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합니다.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장사가 안 된다고 또 푸념을 합니다. 이거는 매번 어떤 명절 때면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약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시장 통해서 다닐 때는 바쁘니까 행정통합 얘기는 안 나왔는데 밥상머리에 앉으니까 행정통합이 뭐야?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알아야 될 텐데 한다 소리는 이제 들었는데 그게 뭔데? 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무엇이 도움인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마찬가지지만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이런 설명들을 할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이게 아니고 왜 행정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 취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접근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서 살림살이 해나갈 수 할 거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지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따질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께서는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뭐냐. 이런 취지입니다. 네,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은 있었다. 그러나 민생에 대한 그 불안감 그리고 물가가 비싸다 이런 말들은 계속 나왔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광진 사무처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민심.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힘들다. 주가는 엄청 뛰었대는데 변한 건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통합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합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뭔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어떤 공감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재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 이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방송이나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재정 폭탄처럼 지원을 하겠다. 뭐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수도권과 경쟁하겠다. 뭐 이런 장밋빛 희망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찬성을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는 조건부 찬성이 아니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재정 보장이나 권한 이용의 실효성, 그다음에 뭐 자치 교육을 보장한다든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한다면은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건부 찬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과 권한이 얼만큼 지역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여론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민병기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통합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2024년 11월 이제 두 단체장께서 통합 선언을 하셨고 그간에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예.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 통합 선언을 하셨으면 두 단체장께서 왜 하려고 하는지 또 하면 우리 삶에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법안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도대체 그 법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듣기도 힘들다.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예. 지금도 사실 뭐 대전시청이나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통합과 관련된 설명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박정현 위원장님께서 조금 답을 해주시죠.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이게 왜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두 분 다 하셨어요. 네,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 기자회견이나 신년 인사회 때 주요하게 던진 화두는 성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요건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5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수도권 1극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 바꿔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 수도권이 면적이 전국 대비 12% 정도 되는데 인구는 51%가 살고 그리고 기업 100대 기업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 자체도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경쟁력을 얻기가 어렵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한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고 대전 충남을 처음 말씀하신 거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께서 2024년 11월에 통합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호응을 해서 하면 이게 더 빨리 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대전 충남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대전 충남은 단체장들이 엇박자를 지금 내고 있어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통합은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 이게 불가역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균형 발전, 균형 성장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를 이전하자라는 거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하자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자원을 이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권한과 재정을 그 지역에 내려보내줘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을 해야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이것 때문에 지금 통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방 소멸 문제를 좀 극복해 보기 위한 하나의 그리고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거죠. 네,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전, 충남 시도민들은 이 행정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대전, 충남 시도민에게 행정통합 찬반에 대해 물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찬성이 57%로 반대 34%를 앞섰고요. 대전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와 44%로 오차 범위 내에 찬반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조사 개요를 좀 안내해드려야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K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만 18세 이상 충남 거주 성인 남녀 807명, 대전 거주 성인 남녀 800명, 총 1,60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대전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충남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대전 충남 통합 분석의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4%, 응답률은 대전 12.1%, 충남 12.7%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이은건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박정현 의원께서 말씀을 일극체제 얘기하시고 성장 얘기 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이 새롭게 꺼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 사업으로 5국 3특을 제안해서 이 문제가 나왔었던 문제고 그 이전에 지방분권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얘기인데 하나도 실현된 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분권에 수도권 일직제를 타파하는데 좋겠다 해서 충청권이 얘기를 열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 제안은 사실은 대통령이 한 거예요. 공약 사업이에요.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뜬구름없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대통령이 갑자기 그동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돌아서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전에 벌써 24년부터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통합이라는 걸 왜 하려고 그래? 아까 박정현이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동안에 소규모의 지방자치제가 하니까 잘 안 되니까 큰 규모로 지방을 나눠서 권역을 해서 지방분권을 제대로 해보자.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나와 토론하는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찬반을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대통령의 의지가 맞고 좋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준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는 게 말은 준다 해놓고 전부 조건부고 아니면 임의조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5년간에 24년간에 20조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돈이 많고 지금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담아내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지방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분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둘러올맞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회에서는 그런 법안을 1년에 8조 7천억 정도를 가지고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가자고 지금 법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최대 20조에 20조. 그럼 20조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따지지 말고 중앙정부에 정말 행정통합의 의지가 있고 지방분권의 의지가 있고 수도권 일체제를 해결하자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다 내려놓고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법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회 행정통합특별법 이제 진행 과정을 두고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담겼지만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4년간 5조 원 정도의 그런 4년간 공약. 20조. 4년간 이제 1년에 5조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지원 공약을 이런 포함한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좀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광진 사무처장님, 좀 어느 부분 좀 보완 필요할까요? 글쎄요. 요번 지금 특별법이 상임위를 지금 통과한 상황인데요. 통합에 대한 큰 방향은 일단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나온 얘기처럼 재정 지원 규모나 기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또 권한이양도 거의 뭐 선언적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 그냥 진행됐을 경우에 이건 최악의 경우를 좀 가정할게요. 최상의 경우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최악의 경우 법이 통과한 이후에도 우리 지역 자체가 여기저기 개발 사업들은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간판만 바뀌는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재정 특혜성의 권한 이양이다. 뭐 규제 완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이게 뭐를 하기 위한 거지? 통합이라는 게 뭐를 하기 위한 거지? 다 개발 사업 하기 위한 건가?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좀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의 좀 동의를 구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냐.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재정과 그다음에 특례 이 부분 그리고 또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좀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담겨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민병기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통합 과정에서 충남 시군과 대전 구단위 자치단체는 어떤 형태의 통합이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이 기초의회 구성에 대한 고민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좀 정확하게 좀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장호 시장님이나 특히 이장호 시장님이 이제 8조 8천억 정도 얘기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성일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을 살펴봤는데 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 이제 국세를 이양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특별시장이 관내 기업 등에 대해서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를 또 감면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국가의 재정을 받아서 시장이 단체장이 생색내는 거고 그 감면해 준 만큼 국가에서 보존받는 게 돌려막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항구적인 재정 보존이냐? 이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이것도 사실은 10년간만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도 마찬가지 10년 동안만 기준 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거 아니고요. 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30%를 또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기금은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과학기술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지원하는 기금인데 여기에서 30%를 대전 충남에 줘버리면 그럼 다른 예산은
어떻게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실 희망사항이거나 그냥 요구사항이지 이것이 항구적으로 확보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다. 차라리 이 내용이라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4년간 20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 4년간 20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마땅치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지방의회 구성과 선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안대로라면 이게 기존의 법안대로 이제 선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기존 자치구 선출 기준과 충남의 시군의 기초의원 선출 기준이 지금 다릅니다. 대전은 지난 선거 때 7대3, 그러니까 인구와 행정동의 비율을 8대2로 7대3으로 했다가 이번엔 8대2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6대4로 지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선거구, 같은 지역 내에서 두 개의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선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맞지 않다. 이건 반드시 선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것은 또 그래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남 광주와 비교를 하면 기초의원은 충남 대전 기초의원이 광주 전남보다 1인당 담당하는 인원수가 그러니까 시민수가 4,600명 정도 더 많고요.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3,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 불균형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국회 정개특위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선거 전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선거 전에 이런 부분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좀 해야지 되는데 지금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아마 광역 그 특별시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인원수대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앞으로 이제 특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조정들을 거쳐서 이게 잘못하면 인구가 많은 곳에 더 자원이 가고 사람도 가고 그리고 인구가 또 소멸 지역은 또 그 정치적인 대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빠지게 되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정밀하게 조금 조율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앞에서 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조금 짚어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여론조사는 저는 기대 플러스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변화에 대한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주민들의 의사가 여기에 반영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장우 시장의 시정 운영 평가는 부정이 더 높아요. 그리고 김태흠 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는 긍정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얘기하는 행정통합의 여러 문제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대전 충남이 다 합쳐서 57%가 되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는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 분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재원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연 5조, 4년간 20조를 내겠다고 내려보내주겠다. 그거는 또 자율 그 개정이거든요. 내려보내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대통령은 늘 일해오는 방식으로 본인이 얘기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고 그리고 이게 연 5조 이렇게 담기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법 안에 이것에 대해서 담겨 있고 지금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지금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다시 담는 개정안을 또 낼 겁니다. 그래서 네. 구체화하는 거고요. 다만 연 5조 4년간 20조로 끝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확실한 거죠. 지금 거의 8대2 구조에 있는 재정을 7대3 그리고 65대 35 정도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시에 갔을 때 사실은 지역의 재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중앙으로부터 지원은 덜 받아도 지역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장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첨단 말씀인데 좀 제 요 얘기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일종 의원 안에 들었던 그린벨트 해제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예, 다 뺐고요. 다만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난개발이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민들이 내용 여전히 잘 모른다. 그래서 아까 이은권 시당위원장께서도 홍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행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통과될 때 광주시장도 오셨고 경북지사도 오셔서 이거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대전 충남만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께서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당에서 지금 열심히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유인물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임론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제 대안이 이런 말씀하신 대로 연 5조, 4년간 20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포함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재정 분권도 65대 35까지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후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TF팀에서 그러니까 세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다듬고 있고 그게 나오면 바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개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른바 그 꽃가마 논란으로 불리는 공직자 사퇴 시한 특례 조항도 쟁점입니다. 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 기존에는 90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일 특례 왜 나온 건지 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위원장님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0일로 단축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지금 선거구가 획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시는 분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부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취지인 거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2016년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당시에도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선거구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구 획정 열흘 안에 사퇴하도록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한을 10일로 이렇게 좀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지금 이 토론회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좀 유감입니다. 전제를 통합을 해서 지방선거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통합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 문제가 저는 여기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정현 의원한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얘기를 하는데 박정현 의원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행안위원이시잖아요. 그죠? 네. 행안위원이면서도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에 관한 관심을 대전 시민들에게 보여주질 않았어요. 왜? 소위에 들어가셨었습니까? 법안 심사에 들어가셨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제한될 때 대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박정현은 아닙니까? 그러나 남 구경하듯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조가 더 좋다. 좋을 수 있게 만들어야죠. 어느 근거에도 담겨져 있잖아요. 말로만 20조지. 아이들한테 사탕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특별법의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야당은 속도전의 방점을 둬서 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이지 설명이나 협의 수기 과정이 뒤로 밀린 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핵심은 재정과 권한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이광진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언적 규정은 있으나 지원 규모 또는 기간, 산식 법문에 촘촘히 박혀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선언적인 구조입니다. 권한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고소 이양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운용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 동의, 전제되는 조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관련 특례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서도 국토부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에서 지방공고를 통해서 수도권 일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렇지 의지가 없다. 이런 부분을 박정현 의원이 행안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대전과 충남대 관련 문제는 행안위에 박정현 의원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기대한 바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박정현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소위를 안 들어갔습니까? 대전을 대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니, 이게 답변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니 이게 지역적이라고 한다면은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역적이라면 이게 왜 지역적입니까? 대전에 지금 충남에 이은건 그 시당위원장께서 아까 왜 앞서 대전 시민을 말씀하실 때 내가 얘기할 통합에 시간이니까.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매몰되면 안 지역적인 게 아니라 된다. 큰 틀에서 이 봤을 말씀을 때 하셨는데요. 이정현 의원이 이정현 그런 아니고 역할을 박정현입니다. 박정현, 죄송합니다. 박정현은 그런 역할을 못 네. 해주고 있다. 왜 네. 대전에서 국회의원은 대전을 대변하지 못하느냐.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요거는 거예요. 조금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저희 아니, 이 소위 박정현은 제가 그동안 말 많이 일소위에서 했어요. 행안위 네. 1소위에서 이 문제 이 법안을 다뤘고 저는 행안위 2소위였고요. 사실은 초기에 저희 간사단이랑 상의를 할 때 저희가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광주에 계시는 우리 양분남 의원도 안 들어가셨고 다만 우리는 뒤에서 이 법이 제대로 통과되기 위해서 여러 정부랑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안부랑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그렇게 예, 했다 예.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이은건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행안위원으로서 좀 우리 지역을 좀 대표했으면 좋겠었는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왜 있지 않았었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아니 말씀하신 것 행안위원으로서 같고. 반드시 있었죠. 그리고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분담을 한 상황에서 진행을 했다. 네. 지금 의원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런 이 식으로 부분은- 공백하는 것은 굉장히 좀 치사하다 이 생각이 좀 여기까지 듭니다. 정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안부에 이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을 했고 거부될 경우에는 법에 주민투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주민투표법상 선거 60일 전까지는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초가 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해야 하는 거냐 이런 입장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해야 되느냐 안 해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가 지방선거 전에 가능할까?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보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에서 아까 말씀드린 60일 전에 한다면 4월 말 마지노선인데 예. 일정상으로 매우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예. 또한 행안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현실적으로 선거가 전 주민투표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만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과 행정적 속도가 동시에 충족되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면 주민투표가 없이 정당성이 확보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왜냐?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서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게 될지 모르나 문제는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통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에서 선거판을 흔들 이제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통합시장 선출 시나리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판결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어요.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나머지도 구형량에 비해서 굉장히 선고량이 낮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지기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생,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 민생 경제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코스피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실제로 동네 경제는 여전히 살얼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생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내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통합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역 주도 성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비전을 그리고 실력을 갖출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키워드로 보면 비전과 실력인 것 같습니다.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후보를 내는 것이 선거에서는 압승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비전과 실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박정희 의원은 말씀하시는 게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 것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재판을 속개서 받을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걸 이른을 위한 지금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본인부터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재판 받으세요. 왜 못 받게 사법부까지 흔들어가면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저거는 법적으로 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법적으로 얘기예요. 사실은 예?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잘 아니, 아시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풀어다가 얘기하는 얘기를 하시는 순서잖아요. 거예요. 아니 많은 국민들이 네. 이재명은 왜 재판을 왜 안 해? 왜 안 하라고 많은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지도가 보면 60%가 얘는- 넘는데 네. 이렇게 어거지를 여기까지 부리시면 안 정리를 되죠. 하고요. 그거는 박정희는 네. 주장이고 자, 어거지 제 부리시면 주장은 안 됩니다. 틀립니다. 지금. 예? 네. 지금 당의 전략을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당의 전략을 말씀하셔야지. 네, 당의 어거지를 전략이 부릴까요?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이번 6.3 지방선거를 임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통합대전략 선출 시나리오는 전제적으로 분명합니다. 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 체계 구조나 체계라든지 자구심사 보완 이런 것들이 통과를 돼야, 그리고 선거 일정과 평정 준비가 절차가 정확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선거 획정 문제라든지 의회 구성 문제라든지 또는 행정적인 설계가 최소한 아마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동의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은 현실과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당은 통합을 국정과의 완수 총합 완수시키고 초광역 성장축을 일하는 그 큰 틀의 프레임을 끌고 가려 할 것인데, 통합을 성사시키는 자체를 성과를 만들어 하는 전략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방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재정 권한과 실질적 자축을 답보지지 않은 통합은 이름뿐인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통합이 성사된다면 선거는 초광역 리더십 정력이 될 것이고, 통합이 무산된다면 책임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의 이 여부를 떠나 대전과 충남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 전략을 평가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시장이 누가 될 건지도 이제 시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클 겁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통합이 성사될 경우 초대 특별시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이 여야 10명의 후보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로 가장 높았고요. 김태흠 충남지사 13%, 양승조 전 충남지사 11%, 이장우 대전시장이 10%로 두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박범계, 허태정, 장철민, 장종태, 박정현, 강일인 등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 적합도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조사 개요는 앞서 언급한 조사 개요와 동일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어떤 통합 특별시장이 나오게 될지 이거 다들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 먼저 박정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뽑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지금 후보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후보군들의 면면도 굉장히 그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경선 관리를 잘 하고 그 후보들이 통합시가 됐을 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전을 갖고 우리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훈식 누구를 개인적으로 비서실장께서 제가 언급이 전화번호 되셔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누구를 특정한 후보군들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조금 지켜보시죠. 뭐.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13%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는 거는 예. 통합 이슈가 그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특정 인물 출마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를 예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 지금 박정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뭐 누구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여지없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출마는 개인의 결단 문제이지 정당과 전략과도 맞아떨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거는 토론에서 내가 볼 때 온당치 않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직 단체장이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그런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물색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합이 아직까지는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구 조정 논의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유권자 투표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권자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 소장님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그 90일 사퇴 기한을 두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우려였다라면 기초의원 선거부터 모든 대상을 다 포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특정한 직에 대해서만 열어두는 것은 분명히 위인설관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좀 전에 뭐 어떤 후보 어떤 전략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통합을 앞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이번 통합 법안이 그것이 민주당 법안이 되었건 국민의힘 법안이 되었건 두 개가 다 사실은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전혀 혁신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를 단체장이 아니라 의회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시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의회와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시장과 부시장이 러닝메이트제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만이라도 사실 완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이 지역 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지금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대전 자치구에 대한 그 위상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법에 따르면은 이 기초구들은 이미 도시로서의 자격을 다 갖고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로 일괄 전환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분야별로 뭐 어떤 특례를 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시로 다 전환을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이런 혁신적 논의들 전혀 하지 않고 권한, 뭐 재정 이런 이야기, 흡수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과연 이것이 법이 작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 효력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법안 얘기하시지만 어느 정당도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이 또 충남이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비전 제시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기존 통계만 가지고 합쳐지면 인구가 이만큼 늘어난다, 뭐 GDP가 이만큼 늘어난다. 그거는 초등학생도 산수할 줄 알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라 부산이나 경남은 이미 1년 8개월 전부터 통합을 준비해 오면서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비전을 이미 제시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건 여기에 대한 타산지석을 분명히 삼아서 논의가 돼야지 지금과 같은 논의 과정으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민들이 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행정통합이 국회 본회의를 향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은 입법 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권한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3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을 넘어 누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더욱 잘 이끌 수 있는지 묻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함께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